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디지털 논리 강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그러겠지만 필기시험 보지 않고요. 필기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절대평가인 걸로 나왔는데 절대평가인 경우는 점수를 대체로 다 잘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내가 대부분 다 잘 주고자 합니다. 출석 잘 하시고 그다음에 과제물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도 대체 이제 실기 과제물로 이렇게 대체하기로 하는데 그런 것들 다 제출하면 점수는 다 대체로 B 플러스 이상으로 다 나갈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분명하게 이제 좀 잘한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얘기한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기 B 플러스 이상에서 또 점수 차이는 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동안 계속 강조한 것이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펙이 아니고 무엇을 할 줄 아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또 해봤는가, 직무 능력을 가장 중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직무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이제 대우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축구에서는 아무리 기술을 잘 발휘해서 드리블을 잘하고 패스를 잘하고 한다고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야구도 누상의 주자가 안타를 치든 또 번트를 대든 도루를 하든 누상의 주자가 아무리 많이 나가도 그게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나고 점수가 나야지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기업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기업이. 근데 중요한 사실은 기업들은 지금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전혀 스펙을 보지 않고 기업들이 보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바로 일을 해줄 수 있냐 이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 회사에 돈을 벌 수 있나. 회사는 영리 집단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영리 집단이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기업은 자선사업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는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옛날에 IMF 1997년 이전에는 기업에서 우리가 쓸 사람은 우리가 키워서 쓰자, 이런 것이 기업들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일을 시켜야 한다. 이게 회사들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예전에 취업 추천한 회사 우리 졸업생은 회사에 가보니까 개발팀이 없어요. 이 직원 어디 갔는가? 이제 그 회사가 어디냐면 갤럭시 이제 삼성 갤럭시 휴대폰 아시죠? 갤럭시 휴대폰에 안테나가 들어가는데 원래 휴대폰 안에 옛날에는 안테나가 7종류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안테나들이 서로 통합이 돼가지고 한 5종류 안테나가 들어가요. 근데 안테나 모듈 하나에 5종류의 안테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테나 모듈 5종류의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 안테나 모듈을 갤럭시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그런 삼성전자 협력 업체에다가 매출은 한 3천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우리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선배가 그곳에 지금은 사장입니다. 그때는 이제 전무이사였고 거기에 보냈는데 개발팀에 없어요. 참고로 우리 공과대학을 나와서 일을 하는 직종을 세 종류로 봅니다. 첫째가 생산직, 둘째가 개발직, 세 번째가 연구직입니다. 연구직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석사나 박사급들이 이제 종사하고 개발직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기술들을 상품화하는 실체화하는 그런 일들을 개발팀에서 합니다. 어떤 기술들이 있을 때 그 기술을 바로 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품화, 상품화해서 일반인들이 그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편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제품화, 상품화하는 과정, 원천 기술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상품화, 제품화하는 그런 과정이 개발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된 기술과 또 개발 완료된 것들을 이제 상품으로 단순 이렇게 찍어내는 거, 제조해내는 걸 갖다가 생산직이라고 합니다. 생산직은 뭐 보통 그렇게 사람이 요즘은 다 그 생산 현장이 자동화돼서 사람이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뭐 가 있는 곳은 뭐냐면 품질 관리, 생산된 것이 제대로 원래 계획대로 잘 만들어졌는가 그런 점검하는 그런 곳에나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성적이 좋아요. 그 졸업생이 성적이 뭐 4년 평균이 3.8 그 정도 된 걸로 아는데 개발팀에서 쫓겨납니다. 어느 정도 뭐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좀 배워야 된다. 이 정도는 알겠지만은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이걸 가르치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 저기 전자기학의 이거 편미분 방정식에서 나오는 이거 몰라? 일렉트릭 플럭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몰라? 그거 모릅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면 그 수식을 이해를 못해. 아니 공업수학에서 이거 미분 방정식 풀이법 이거 안 배웠어? 그걸 또 미분 방정식을 가르쳐주면 또 미분 방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 다시 미적분을 또 이렇게 또 가르쳐줘야 돼요. 미적분 가르쳐 주려고 설명하다 보면 또 삼각함수를 모르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얘는 그래서 개발직이 부적합하다. 근데 그 학생이 그 졸업생이 성적이 좋고 스펙이 괜찮아요. 그래서 뭐 성적이 뭐 4년 평균이 3.83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높았던 거 같고 괜찮았던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도 쭉 따랐는데 결국 그 회사 그 전무이사 지금은 사장된 그런 선배가 있고 또 내가 더 추천을 해주고 그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을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직으로 이렇게 내몰립니다. 생산직에 가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거기는 뭐 전문대 나온 사람들, 뭐 공고 나온 사람들 있는데 대학교 4년제 대학 그 엔지니어 4년 대학 졸업한 사람이 뭐 몰라서 너무 모른다고 거기 가니까 이 친구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회사 간지 뭐 일주일 만에, 뭐 한 달 만에 그만두는 뭐 이런 사례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뭐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면 가보면 뭐 자기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건데 적성이 안 맞다.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취업을 해서도 그만두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할 줄 아느냐, 무엇을 해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했고 지난 중간고사에서도
실무적으로 조합회로 설계, 조합회로의 작동 원리를 이제 배웠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조합회로를 실제로 하나 이제 만들어 보시라 해서 그걸 레포트로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문서 작성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보고서 작성의 형태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다시 받았습니다. 그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 문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제 논리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받았죠. 하여튼 해야 될 게 많네요. 그러면 오늘은 종강을 하면서 뭐 지금 시험 보는 뭐 날이지만은 필기 시험은 없고 대신에 이제 조합회로 순차회로 그냥 그거를 다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문제 해결한 거를 하나 해보시라. 너무 뭐 시간이 촉박하니까 너무 거창한 거 하기보다도 그냥 배운 거 가지고 그런 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힘든 분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기가 뭐 힘들다 뭐 그러면 뭐 지난번에 어떤 내가 테마 같은 거를 줬었죠. 어떤 사람은 실내에서 뭐 돌아다니는 사람의 어떤 그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거를 했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뭐 그거하고 비슷한 거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테마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저히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테마를 주제를 이제 잡고 한번 이제 배운 우리 디지털 논리를 적용을 한번 시켜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들 와서 뒤에 뭐 이렇게 자리들 있잖아요. 저 뭐 학생들이 지금 뭐 시험 본다고 오늘은 안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저기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다 보이죠? 예, 학생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뭐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저기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에 와 있는 학생들 중에 뭐 디스플레이 학과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은 점수 잘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저기에 지금 학생들 다른 학생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학생들 몇 사람 와 있습니다. 자, 그 학생들 뭐 지난번에 내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에서 이력서를 쓴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반도체 회사에 갔다는 그런 회사에서 이전에 그 학생들이 주로 뭐 3학년 때나 주로 3학년 겨울 방학 때나 또는 뭐 4학년 여름 방학 이럴 때 나한테 와서 해가지고 뭐 결국 하나 이렇게 해본 거 하나 둘 이렇게 해본 것 중에 사례를 하나 사례를 어떤 식으로 했다 이걸 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보도록 이렇게 해보죠.
지금 공유해야 될 게. 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네. 이거가 지난주에 그 여학생, 그 여학생이 그 4학년 1학기 때 4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때 했던 겁니다. 이제 지역의 어떤 지역별 어떤 위험도를 이제 계산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본 거죠. 그 반도체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는 건데 센서를 사용을 해서 이거는 뭐 배경이고요. 배경 뭐 왜 이런 구현을 이제 구체적으로 센서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한 건데 이런 구현을 왜 했는지 배경을 적은 거죠. 도시 지역이 어떤 위험하더라. 시간 보니까 시간대별로 위험도가 이렇게 분석이 된다. 요거는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검찰청에서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범죄 분석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거기 보면 그 시간대별 분석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하고 지역별 그런 통계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센서 뭐 이런 센서를 사용을 해가지고 조도가 어떤 그 지역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런 공간을 돌아다닐 때 상태가 개인의 상태가 뭐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괜찮은데 뭐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간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위험한 시간대 보통 밤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그때까지가 제일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거든요. 그러한 시간에 또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또 개인이 좀 이렇게 약한 모습 그러니까 뭐 술에 취해서 걸음을 잘 못 걷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돌아다닐 때 위험도가 범죄 어떤 위험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위험도를 판단해 보겠다. 개인의 위험에 그거를 이제 알려주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다중 요소라고 하거든요. 시간 요소, 그다음에 그 공간, 뭐 지역별 요소도 있을 수 있죠. 특정 지역에 가면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이 또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 조도 밝은 곳이냐 어두운 곳이냐 또 그런 곳으로 갈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게 중요하냐, 막 뛰어가는 게 중요하냐, 또 술에 취해서 걸어가면 또 위험도가 어떻게 되냐. 그거 위험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한 실제 구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의 이제 범죄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것을 이제 해봤다. 그래서 그 학생의 이력서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 학생 지난번 이력서에 멀티센서 데이터 퓨전을 이용한 응용을 해봤다. 뭐 이런 것들을 이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 같은 경우도 그 여학생이 했던 거하고 사실 뭐 비슷한 건데 같은 목표인데 이제 뭐 내용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구현한 내용은 다릅니다. 그 학생들이 다 작성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학생들 보고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오라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를 하라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 학생은 이건 이제 라즈베리 파이예요. 요 부분이 라즈베리 파이고 여기 요 부분은 아두이노예요. 그러니까 뭐 라즈베리 파이 환경하고 아두이노 이게 환경을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센서하고 구성을 해서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개인의 위험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건 뭐 그 학생이 사용한 어떤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왔을 때 개인의 어떤 그 상태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또 공간 공간을 체크를 하는데 소리와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 체크를 사람이 있냐 없냐 조용한 곳에 어떤 사람이 조용히 도사리고 있냐 뭐 이런 환경에서 개인이 이제 위험한 상태가 개인의 상태하고 그런 공간의 어떤 요소가 결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0에서 16등급까지의 어떤 위험도를 매길 수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른 걸 보면 자 요거 뭐죠? 이거 같은 경우 실제 구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 구현을 센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센서하고 디지털 로직을 디지털 로직은 간단하게 한 겁니다. 간단하게 했는데 전류의 크기 측정한 거 있고 도체의 온도를 측정한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온도를 측정한 이런 세 가지가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디지털 로직을 통해서 이거를 조합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전류 센서하고 비접촉 온도 센서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한 실험은 뭐냐면 보통 이제 전기 분야에서 전기 설비 분야에서 센서 하나 가지고 정보 하나를 얻어요. 그래서 전류 센서를 체크해서 전류가 지금 불안정하냐 안정하냐 전격 전류가 흐르냐 전격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뭐 그거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센서를 이용을 해서 전류의 안정한 상태 그거 이제 하나 획득하고 일반적으로는 또 그다음에 도체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이 도체가 지금 저항값이 높아가지고 비접촉 온도 센서를 통해서 이 전선로라 그러거든요. 전기 설비에서 전선로가 뭔가 저항값이 발생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뭐 그거 하나 체크한다는 거예요. 센서 하나에 이제 정보 하나 얻는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주변 온도 센서를 통해서 이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집의 실내와 실외에 뭐 이런 온도를 측정한다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온도 센서 하나 넣고 이제 그 주변 실내나 실외 온도 측정 이렇게 세 가지만 하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엔드 게이트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전류 센서하고 비접촉 온도 센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측정을 했더니 그 전기 설비 내에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나 안 하나 차단기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겠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주변 온도 센서하고 비접촉 온도 센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함체가 있어요. 함체. 전기 설비를 보면 그 안에 무슨 차단기나 뭐 개폐기나 이런 걸 넣어둔 함체가 있는데 그 함체 내에 예를 들어서 온도가 증가할 때 그게 전기 설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함체 내의 설비 환경 이런 거를 체크하겠다. 그래서 센서 3개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조합형으로 사용하니까 획득하는 정보의 가지수가 6가지가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실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 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디지털 로직을 사용을 했고 이건 아두이노를 넣네요. 보통 마이컴을 쓰는데 마이컴은 좀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마이컴과 같은 기능을 좀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아두이노거든요. 그래서 아두이노 넣어가지고 약간의 제어 기능을 넣고 기본적으로 센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센서거든요. 센서인데 그 센서들을 가지고 디지털 로직에다 붙여가지고 이와 같이 기존에 했던 1, 2, 3의 어떤 목표 말고 이런 추가적으로 네 번째, 다섯째, 여섯째 이런 정보를 획득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실험한 내용을 이렇게 그림 보여주고 있고 뭐 필요한 수식도 이렇게 이제 찾아서 넣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결론은 센서 이렇게 소수의 센서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다수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거를 보고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아주 심플하게 뭐 디지털 로직을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앞에 있는 학생은 사실 그 무슨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전에 제출했고 실험한 내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조도 센서가 보니까 여기는 4종류를 썼네요. 4종류를 쓰고 그것들 디지털 논리로 이렇게 합해서 어떤 센서를 썼고 또 그다음에 어떤 논리 소자를 썼다. 이건 난드 게이트, 이거는 노아 게이트, 이건 마찬가지 인버터, 이거는 이제 엔드 게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을 해봤다 이런 건데요. 사전 전체적인 레포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 레포트는 따로 있다.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뭐 배경, 문제 도출, 문제 해결책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논리가 있다 그랬죠. 이 학생은 지금 해결책에 대해서 그 해결책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지리적으로 특정 공간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해봤다. 이거를 이제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한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이거는 뭐 유치원 이건 뭐냐면 여기 뭐 이렇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유치원 측에서는 유치원에 오기 전에 애가 이미 아파서 유치원에 온 걸로 보이는데 이제 애들 부모는
아니다, 얘 안 아픈 상태로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 가서 지금 뭐 이렇게 전염됐거나 아니면 뭐 친구한테 맞았거나 선생님한테 혼났거나 애가 상처를 받고 이렇게 왔다,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측에서는 요즘은 그런 경우 대부분 학부모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유치원 측에서 그냥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돈을 몇백만 원 이제 위로금, 위자료 이런 것들을 주고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해결하는.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애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에서 애가 학대를 받은 것 같다. 학대를 받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이제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유치원 그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집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상태로 왔는데 우리한테로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이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믿고 맡겼는데 분명히 갈 때는 건강하던 애가 유치원 갔다 와서 뭐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뭐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한 거죠. 그래서 유치원 그 이제 뭐 등원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할 때 그 유치원생의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보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체온이라든지 어떤 감성, 뭐 심박수, 뭐 긴장도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센서를 사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결과적으로 뭔가 몸이 이상한 것 같다, 또는 심리적으로 애가 뭐 밤에 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봤다든지, 그래서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상태다, 또 무슨 그냥 보통이거나 뭐 이제 정상적인 상태다,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센서는 체온, 심박수, 뭐 긴장도, 이것들을 체크를 하겠다. 이게 뭐 학생이 쓴 겁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학생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몇 달 전에 한 달인가? 한 달 반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회로는 구성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는 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그거는 뭐 그 알고리즘,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결과가. 그래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런 결과값을 주도록 그렇게 했고,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도식화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썩 잘한 건 아닌데, 어쨌든 와서 학생이 와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쓰라 그랬어요. 야, 이 문서를 좀 다시 좀 작성을 해라. 그래서 이제 개조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개조식. 문서 작성법 가운데 1, 뭐 2, 3 이런 식으로 이 스펠링이 틀렸네. 실험 자제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문장이 성립이 안 되고 그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죠. 처음에 썼던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프로젝트 뭐 계획서도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나왔다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쓰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결과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이제 종합 순차 회로를 이런 목표를 위해서 회로를 꾸미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꾸몄다,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보여주고, 알고리즘은 이러하다.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사용한 소스 코드는 이랬다. 여러분들은 제가 뭐 프로그래밍을 가르친 거 아니니까 뭐 이런 걸 안 해도 됩니다.
실험은 이런 식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내역들은 어떻다. 센서를 어디다 달았고 측정 시간은 어떠했고 그 다음에 위험도는 이렇게 측정이 됐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제 위험도가 이렇게 계산돼 나왔으니까 아이의 상태가 나쁘면 등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한 거죠.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조치죠. 조치.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에 들어와도 된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와도 되기는 한데 보호자한테 일단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고 여기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이 학생 보낼 거냐 이런 거를 보호자가 데려가라 그러면 이제 등원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 판단한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뭐 병원에 보내라, 그지? 보호자한테 연락하고 바로 병원에 보내라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쭉 보여주고 있고 결과가 이러하다. 근데 데이터는 항상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야지 됩니다. 아직 뭐 매끄럽게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학생이 처음에 와서 뭐 터무니없이 이렇게 뭐 횡설수설하고 뭐 그런 거는 좀 없고 좀 체계적으로 적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개조식인 반면에 이제 서술하는 식으로 하면 서술식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좀 격식을 좀 더 갖춰가지고 아까처럼 이거 같은 경우 똑같은 내용인데 좀 적었죠.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목표는 이렇게 구성하고 데이터는 이렇게 처리되도록 이렇게 설계하고 그에 따른 알고리즘을 일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서술하도록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도록 이렇게 붙였습니다. 문서 이렇게 그 문서가 되게 거칠죠 지금. 좀 이렇게 여백도 없고 그렇죠. 여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백도 없이 이렇게 해서 실험을 어떻게 뭐 했다 했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쭉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식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서술하는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쓴 이제 결과 보고서가 있는가 하면 이것처럼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형식도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거를 다른 학생이 쓴 것 같아요. 똑같은 프로젝트를 두 학생한테 이제 시켰을 때 여기 보이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서론을 적은 거죠. 어떤 배경 하에서 이걸 해보겠다. 방금 전 학생보다는 좀 여백이 좀 있으니까 좀 보기는 좋네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거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학생들이 등원할 때 학생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또는 건강 상태 이런 거를 등원하면서 체크를 해서 그래서 뭐 그에 따른 이제 적합한 조치를 해서 문제의 소지를 좀 없애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이상의 사례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똑같이 해라 이 정도 수준의 뭐 프로그래밍까지 넣어라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배운 거를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사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이디어가 없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 뭐 갖고 할 건지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치원에 등원하는 애를 나는 체크를 해보겠다. 뭐 그런 걸 갖다가 나는 디지털 로직과 어떤 센서로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다. 그런 것들을 뭐 지금 뭐 이제 또 바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센서나 이런 걸 갖다가 실제 실험할 수는 없는 거고 기획안을 써서 주시면 됩니다. 기획안을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을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디지털 논리, 조합회로, 순차회로를 기억 소자. 순차회로까지 배웠으니까 기억 소자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기억 소자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서 기억 소자 안 들어가면 지난번 조합회로하고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그래밍까지 뭐 그런 걸 할 줄 알면 하셔도 됩니다. 뭐 파이썬이나 C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 그러면 제가 점수를 더 잘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거 하지 않아도 점수는 다 잘 주니까 디지털 로직을 사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저런 뭐 어린이의 어떤 그 출입할 때 어디에 들어올 때 그 아이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애가 아픈 거를 체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기억 소자를 넣었으니까 아침에 체크하고 1시간 간격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좀 해보시면 그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제출 일자는 보통 이제 지금 기말고사가 16일까지죠. 16일까지인데 18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18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시간을 더 뭐 주고 싶지만은 성적을 올려야 되는 또 마감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과제를 내가 세밀하게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점수를 줄 수는 없으니까 세밀하게 읽어보고 또 우리가 이제 성적을 올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18일까지 좀 보내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18일 날 좀 봤을 때 좀 이거 좀 아깝다. 이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또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좀 이 상태로 해갖고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18일 날 좀 내주시면은 빨리 또 읽어보고 좀 보완해 달라고 요청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좋은데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전체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보완 사항을 좀 내가 다시 얘기를 해서 성적 처리 마감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성적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선 1차 제출을 18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까지 기억 소자를 넣어가지고 기억 소자가 들어가서 어떤 문제 해결하도록 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좋고 창의적인 어떤 문제,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나는 생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게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방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정도의 나는 어떤 공간이 사람이 다니기 좋은지 나쁜지 판별하는 그런 디지털 로직을 만들어 보겠다. 또는 나는 어떤 그 장소를 출입하는 사람의 상태를 체크하는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거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방학 때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격증 뭐 10개, 20개보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을 그 뭐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런 실적만 뭐 지난번에 어떤 남학생은 보여준 남학생은 뭐 7개 하고 회사 골라 잡아서 갔고 그 여학생은 뭐 반도체 회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뭘 할 줄 알고 뭐를 해봤다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한 유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학 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고 싶고 그러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충분히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취업을 교수님한테 좀 이렇게 그 지도 받고 싶고 취업 컨설팅을 받고 싶다 그러면 너무 늦기 전에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저는 뭐 저한테 부탁해온 학생들은 다 취업 추천을 해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목표를 끌어안고 시간을 하염없이 보내고 그런 것보다는 좀 겸허하게 자기의 현실을 인정을 하고 도움 받을 거는 좀 도움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교수의 도움을 뭐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뭐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학생들을 확실하게 도와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이제 취업을 많이 도와준 실적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도움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저한테 뭐 이메일이든지 또 휴대폰 문자 또 이렇게 요청을 하면 또 충분히 응해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아시고 그리고 이제 점수는 하여튼 최대한 잘 줍니다. 점수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점수 보고 뭐 잘 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나쁘면 문제가 돼요. 너무 나쁘면 문제가 되는데 점수가 뭐 아주 좋다고 해서 그것이 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또 점수는 또 의미가 있으니까 점수는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할 줄 안다, 뭘 해봤다 이거가 정말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는 내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어차피 점수는 잘 드리는데 최종 결과물에 있어서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게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내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되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하다가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하면 또 18일 이전에라도 저한테 문의 메일을 주세요. 그럼 문의 메일을 주면 제가 또 답을 다 해드렸으니까 중간고사 때도 이번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 좀 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하시고 또 이 과목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사회에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잘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 듣고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종강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